밤하늘을 가르며 새하얀 전용기가 구름 위를 미끄러진다. 기내는 여느 항공기와 달랐다. 고급 호텔 라운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 샴페인 잔이 흔들리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다. 유성원. 젊은 천재 조각가. 며칠 뒤 열리는 귀국 전시회의 주인공. 진희수는 화면을 바라보다 입꼬리를 올렸다. 이 녀석 여전하네. 맞은편에 앉은 박준영이 한숨을 쉰다. 우린 해외 도피한 사기범 잡으러 가는 거지 휴가 가는 거 아닙니다. 최경진은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팀장님이 이거 보면 또 뭐라고 하실 텐데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주애라. 받기 싫다. 왜 안 받아? 받으면 혼나요. 결국 전화를 연결한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어디죠? 출장. 전용기 타셨죠? 사진이 기사로 떴습니다. 주애라는 한숨을 내쉰다. 진희수. 네. 착륙하면 바로 전화하세요. 뚝. 전화는 끊겼다. 진희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악몽이 시작됐네. 몇 시간 뒤. 유럽의 오래된 항구 도시. 국제 사기 조직의 두목이 요트에 올라타려는 순간. 거기까지. 진희수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나타난다. 한국 경찰입니다. 총성이 울린다. 범인은 차를 몰고 도망친다. 간다. 외제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간다. 박준영은 소리친다. 또 남의 차 빌렸습니까? 빌린 게 아니라 협찬. 누가 협찬해 줍니까? 내가. 추격은 골목과 항구를 넘나든다. 범인이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온다. 헬기. 범인이 놀라 위를 올려다본다. 진희수가 미소 짓는다. 길 막아. 헬기가 다리 앞에 착륙하며 탈출로를 봉쇄한다. 몇 분 뒤. 범인은 체포된다. 돈으로 수사하는 사람은 형사가 아니라 이벤트 회사 아닙니까? 범인 잡았으면 됐지. 한국. 강화경찰서. 권태규는 신문을 내려놓고 혈압약을 찾는다. 일면. 전용기 타고 해외 원정 검거 또 진희수. 은퇴하고 싶다. 그때 문이 열린다. 주혜라가 들어온다. 팀장님. 왔습니까? 네. 권태규는 깊은 한숨을 쉰다. 진희수 좀 잡아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권태규는 진지하게 말했다. 진짜 잡아주세요. 공항. 귀국한 진희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다. 이번 검거 성공 비결은? 돈. 기자들이 웃는다. 농담입니다. 잠시 멈춘 진희수는 씩 웃었다. 사람. 멀리서 주애라가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으면 따라오죠. 왜요? 무섭습니다. 경찰이? 팀장이. 훈련 다시 받을래요? 죄송합니다. 박준영과 최경진은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참는다. 며칠 뒤. 유성원의 귀국 전시회. 수백 명의 VIP가 모여든다. 조각들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괴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비명을 지르는 얼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섬세했다. 진희수가 전시장으로 들어오자 유성원이 환하게 웃는다. 형. 두 사람은 포옹한다. 드디어 왔네. 초대했잖아. 안 올 줄 알았어. 내 전시는 와야지. 유성원은 어린아이처럼 웃는다. 형은 그대로네. 하지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주애라는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본다. 그녀의 시선이 한 작품 앞에서 멈춘다. 제목 침묵. 조각상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붉은 얼룩. 손으로 만져본다. 말라 있었다. 피었다. 감식 불러. 박준영이 놀란다. 설마. 그 순간. 쾅. 엄청난 폭발음. 전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천장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 불길이 치솟고 유리 파편이 빗발친다. 대피.
주혜라가 소리친다. 진희수는 연기 속으로 뛰어든다. 성원아. 하지만 유성원은 보이지 않는다. 지하 전시장. 희미한 비상등 아래 유성원이 천천히 걸어간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군. 약속대로. 낯선 남자가 웃는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유성원이 천천히 미소 짓는다. 그의 하얀 셔츠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이번에도 유성원의 입가가 천천히 올라간다. 날 잡을 수 있을까? 새벽 폭발로 무너진 전시장에는 아직도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라놓는다. 강화경찰서 강력 1팀은 건물 안팎을 통제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혜라는 무너진 천장을 올려다보다 낮게 말했다. 폭발 지점은 1층 중앙홀입니다. 박준영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폭약 흔적은 발견됐습니다. 다만 설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폭탄이라기보다 작품 일부처럼 위장돼 있었습니다. 주혜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계획범죄. 그 순간 최경진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팀장님, 무슨 일이야? 유성원이 안 보입니다. 생존자 명단에도 없고 사망자 명단에도 없습니다. 진희수는 무너진 전시장 안을 바라봤다. 살아있다. 확신해? 모르겠지만 그는 천천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살아있어야 해. 국과수. 윤지원은 폭발 현장에서 가져온 작은 금속 조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상하네. 박준영이 다가왔다. 뭐가? 윤지원은 사진을 확대했다. 금속 안쪽에는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S-07. 폭탄 부품이 아닙니다. 그럼 조각 작품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금속이에요. 누군가 작품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박준영의 표정이 굳는다. 전시 자체가 함정이었다. 윤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시각. 강화경찰서. 권태규는 TV 뉴스를 보며 얼굴을 감쌌다. 귀국 전시회 대형 폭발. 현장에 강화경찰서 진희수 경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태규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왜? 옆에 있던 안병식이 슬며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쟤는. 권태균이 허공을 바라봤다. 사건이 있는 곳으로 태어났나? 안병식은 피식 웃었다. 아니죠. 그럼 사건이 진희수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침. 유성원의 저택. 수백 점의 조각상이 줄지어 서 있었다. 기괴할 정도로 정교했다. 주혜라는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봤다. 그러다 한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사람 크기의 석고상.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다림. 그런데 손가락 끝에 마른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주혜라는 장갑을 끼고 살짝 문질렀다. 진짜 피였다. 감식. 최경진이 사진을 찍는다. 또 피해요. 여기도. 진희수가 다른 작품을 가리켰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조각상에 아주 작은 혈흔이 있었다. 박준영이 낮게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 진희수의 시선이 작업실 한쪽으로 향했다. 커다란 흰 천이 덮인 조각. 이상할 정도로 크다. 그는 천을 잡아당겼다. 휙. 천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사람을 본떠 만든 조각. 너무 정교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목 뒤에 작은 바늘 자국. 윤지원이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건 조각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본다. 시신입니다. 석고 안에서 발견된 것은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미술평론가였다. 그는 통째로 석고에 감싸인 채 작품이 되어 있었다. 최경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전시하려고 했던 건가요? 주혜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니, 네. 이미 전시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 UBS 미디어 그룹. 정태선은 비서 한종현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성원이는 아직 연락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꺼져 있습니다. 정태선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네, 숨는 아이가 아니야. 한종현도 이상함을 느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선은 천천히 중얼거렸다. 누군가 성원이를 데려갔거나 잠시 말을 멈춘다. 성원이가 스스로 사라졌거나 그 시각 폐쇄된 지하 조각 공방 어둠 속 유성원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손은 자유로웠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면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검은 장화를 신은 누군가가 다가온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